이거 지금 화면 보이시죠? 네. 네. 일단은 처음에 보시면 아마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 화면이 나올 건데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 스크린 하단에 있는 이 두 개의 버튼 있잖아요. 이 두 개의 버튼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된 상태에서 그 채널 셀렉트가 아무것도 안 돼 있을 상태에서 하시면 저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선택된 상태잖아요. 이거를 다시 얘를 빼면 요 홈화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처음에 화면을 보시면 요 네 가지 화면인데요. 첫 번째 보이는 거는 셧다운. 셧다운 버튼이고 이제 끌 때 꼭 셧다운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예전 초창기 때 사용하던 디지털 콘솔들은 저 셧다운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끄고 그냥 켜고 쓰면 되는데 요즘 이제 근래에 나오는 콘솔 중에서 그 OS 기반인 콘솔들 이 특징들이 저 셧다운을 꼭 해주고 전원을 내려야 이제 문제가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래 저게 왜 이슈가 됐냐면은 보통 이제 그 어디 교회나 시공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NS 팔레스 수차선용 공급기에다가 물려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끈 다음에 한 번 다 동시에 키거든요. 근데 이제 킬 때는 상관이 없는데 끌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셧다운 하지 않고 그냥 꺼버리면 이제 우리 왜 그 컴퓨터 같은 거 파워 종료 안 하고 그냥 끄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가 날아갈 수도 있고 뭐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셧다운을 한다는 걸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버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이 프로세싱이라고 버튼이 있어요. 이 프로세싱 버튼이 지금 눌러져 있는 상태를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채널 페이더에 있는 것 아무거나 셀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누르시면 아마 이 화면이 나올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화면이 나오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화면이 나오거나 이렇게 8채널씩 이렇게 한 번에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 각 채널별로 현재 개인 값이 어떻게 돼 있고 인서트라든가 하이패스 필터라든가 이런 EQ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면 그 원하는 곳을 한번 위에 한번 그 개인 있는 곳 있죠? 여기 한번 터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차이들 한번 제가 쭉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그 인풋 채널이 똑같기 때문에 채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이 이제 프리앰프 단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하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맨 위에 이제 소스 셀렉트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소스 셀렉트는 뭐냐면 이 1번 채널이 어떤 소켓, 그러니까 실제 꽂혀있는 하드웨어의 XLR 포트죠. 몇 번 포트에서 저 1번 채널을 받느냐를 이제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마 지금 아마 로컬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로컬 소켓이라고 돼 있을 건데 얘를 손으로 한번 터치를 해보시면요. 쭉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맨 위에는 어너사인드가 있고요. 밑에 두 번째는 로컬, 뭐 다음은 S링크, 뭐 USB, I/O, 뭐 시그널, 제너레이터 돼 있는데 어너사인드는 말 그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로컬 소켓은 콘솔 후면에 있는 I/O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솔 뒷면에 있는 인풋을 내가 받겠다. 그래서 뭐든지 그 기기 기준으로 자기 자신은 로컬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컬은 이 콘솔 자체에 있는 I/O를 쓰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S링크 소켓은 그 뒤에 콘솔하고 연결된 스테이시 박스에 뭘 연결하든 다 S링크에 연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S링크에 연결되어 있는 지금 옆에 보시면 다 스테이시 박스 연결되어 있죠. 다 여기다 S링크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기 있는 I/O를 쓰겠다. 그러면 S링크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USB는 말 그대로 USB 포트 A가 됐든 B가 됐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는 I/O 포트. I/O 포트는 그 S링크 말고 I/O 포트 아까 말씀드린 옵션 카드 있잖아요. 꽂을 때 거기에 꽂혀있는 I/O를 쓰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그널 제너레이터는 내부 이 콘솔 내부에 있는 제너레이터 사용을 하는 건데 핑크 노이즈, 그다음에 사이파 이런 거 발생할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로컬을 쓰기 때문에 로컬 소켓을 선택을 하시고요. 옆에 숫자가 있을 거예요. 이 숫자를 한번 터치를 해보시면 선택이 되죠. 선택이 되고 요 스크린 오른쪽에 요 버튼이 요 버튼이 있는데 요 버튼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원하는 곳 어디든 화면의 수치를 바꿀 수 있는 걸 터치를 하신 다음에는요 다 요걸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로컬 소켓도 숫자를 선택이 된 상태에서 요 노브를 한번 돌려보면 숫자가 바뀔 거예요. 숫자가 바뀌면 로컬 소켓 1번부터 쭈루루루 가보면 모델별로 많이 바뀔 거예요. 6 같은 경우는 24까지 올라갈 거고요. 그 뒤에는 스테레오 1, 2하고 토크백이 나갈 거고 7 같은 경우는 32거 쭉 나갈 거고요. 그래서 이 번호를 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곳에다가 선택하셨으면 어플라이를 꼭 누르셔야 됩니다. 어플라이를 누르셔야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어플라이를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소켓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만 유념해 두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또 화면을 좀 확대를 해보면요. 네.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프레임프 밑에 단에 여기 48V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팬텀 파워인데요. 팬텀 파워 같은 경우는 그 누르시고 2초 정도 있으면은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바로 반응 안 하고요. 누르신 다음에 2초 있으면 켜지고 또 누르고 2초 있으면 꺼지고. 그래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껐다 켜지는 걸 시간을 지금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당연히 이건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팬텀 파워를 놓고 킬 때는 꼭 마이크를 밑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이제 팬텀 파워 오른쪽에 패드 있죠. 저거는 마이너스 20dB. 그래서 사실 아날로그 콘솔 같은 경우는 저 패드의 활용도가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아날로그는 사실 패드보다는 얘를 마이크 신호를 받을 거냐 라인 신호를 받을 거냐 선택하시는 콘솔들이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디지털 콘솔 넘어오면서 모든 거를 다 XLR 신호를 밸런스 신호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가 신호가 굉장히 세잖아요. 마이크 신호는 어차피 20dB 이상, 지금 제가 쓰는 마이크도 한 28dB 이상 올려놨는데 마이크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 라인 신호로 들어오게 되면 막 피크가 치거든요. 레벨이 되게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마이너스 20dB 패드를 쳐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게 그 조정이 가능한 레벨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라인 신호를 사용할 때는 꼭 패드를 사용하시면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여기 딜레이가 있죠. 딜레이는 이 해당 채널의 인풋 딜레이입니다. 그래서 딜레이는 사용하시는 게 보통 아무래도 이제 음향 장비가 교회에 많이 사용을 하니까 교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딜레이를 인풋에서 줄 수도 있고 아웃풋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인풋 딜레이 같은 경우는 언제 주냐면 외부 웹사이트라든가 이런 생중계할 때 중계에서 영상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받는 경우가 이제는 음성이랑 영상이랑 동시에 내보내는데 보통 이제는 음성 신호가 영상보다 더 빠르거든요. 그럼 싱크가 영상이랑 안 맞잖아요. 그럴 때 이제는 여기에 영상을 들어오는 오디오 신호를 여기에 딜레이를 줘서 싱크를 맞추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웃풋 경우는 반대의 경우 영상을 서버라든가 인터넷에 올릴 때 그때 이제 영상이 느리니까 그때 이제 음성을 딜레이를 줘서 내보내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희가 보통 스피커를 세팅을 하고 홀에 튜닝을 할 때 보통 DSP에 다 조정을 하잖아요. 근데 급하게 추가적으로 딜레이 스피커를 갑작스럽게 달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그룹이나 이런 데다가 스피커를 달고 대신 그 거리만큼의 딜레이를 줄 수 있는, 그럴 때 아웃풋에서 딜레이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트림의 위상, 바로 위상 관절을 할 수 있고, 밑에는 이제 트림의 개인값, 그리고 위에는 아날로그 개인값이고요. 밑에는 트림의 개인값. 아날로그 게인하고 트림의 차이점은 아시겠지만은 아날로그 게인은 말 그대로 아날로그 프레임프를 증폭시키는 거고요. 저 트림 같은 경우는 그 프레임프를 거친 다음에 AD 컨버터를 거쳐갖고 디지털화된 시그널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태에서 두 번째에 여기 하이패스 필터라고 있는데요. 하이패스 필터는 이따가 밑에 이제 PEQ 쪽에서 보시고,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여기 게이트 부분이 있어요. 게이트 부분은 똑같이 게이트를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게이트를 쓰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그 스크린 좌측 상단에 이 부분 있죠. 지금 이 부분에 라이브러리가 되어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 한번 눌러보시면 종류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도죠. 물론 나머지 디테일한 것들은 현장 상황에 맞게 조절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이제 인서트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인서트를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사실 디지털 콘솔로 넘어오면서 이 인서트는 거의 사용을 안 하는 추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아날로그에서 사용한 인서트의 목적은 FX로 샌드로 보냈다가 리턴 받을 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디지털 콘솔로 넘어오면서는 굳이 인서트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인서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없는데,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치면 여기서 이제는 별도로 사용하죠. 간혹 디지털 콘솔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 마이크만 굉장히 고가, 몇천만 원, 수천만 원대의 고가의 프리앰프 모드를 별도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인서트해서 보냈다가 다시 주고받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게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콘솔 제조사에 따라서는 FX를, 그러니까 RLS 같은 경우는 FX를 보내고 받는 거를 별도로 나와 있어요. FX 샌드 채널과 리턴 채널 별도 나와 있는데, 나와 있지 않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인서트로 걸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RLS 여기서도 FX를 바로 그냥 채널 하나만 걸 수가 있어요. 대신 여기서 걸면 단점은 하나밖에 못 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FX를 쓸 때는 리버브를 쓰면은 여러 채널 동시에 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별도로 FX 샌드와 리턴을 사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요즘에 디지털 콘솔 사용하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이 인서트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이제 파라메트릭 EQ, PEQ죠. PEQ는 밴드가 총 4개의 밴드로 나눠져 있고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는 이거는 하이패스 필터예요. 하이패스 필터라서 조정을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값 조정을 하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로우 패스 필터는 여기 SQ는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약간 실용적인 거를 생각한 것 같아요. 실용성을 생각하는 것 같아서 보통 하이패스 필터를 많이 사용하는데 로우 패스 필터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SQ에서는 로우 패스 필터를 여기다가 이제 넣지 않은 것 같고, EQ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으로 다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EQ는 지금 보시면 제가 조금 더 화면을 돌리면 이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있는데 보시면 하이 패스, 하이 프리퀀스, 하이 미드, 로우 미드, 로우 프리퀀스, 이 4개가 있거든요. 이 4개 밴드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누르고 돌리면 다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접근성이 굉장히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운영하실 때는 손으로 그냥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디테일한 거는 화면을 터치해서 요걸로 조절을 하세요. 요걸로 디테일한 거 조절하세요. 이게 더 빠릅니다. 확실히. 물론 여기서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는 게 더 확실히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통 SQ 정도 이런 소형 라인업을 사용하시는 환경에 계신 분들의 특징이 이제 교회를 예를 들면은 전문 엔지니어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막 항상 콘솔 바뀌면은 스피커 소리가 이상하다, 마이크 좀 튜닝해달라, 하울링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타 브랜드도 마찬가지겠지만 SQ도 그런 것 때문에 디라이브는 이런 게 없어요. 근데 QU도 있고 요 SQ 같은 경우도 뭐가 있냐면 다시 여기 이 PQ인 상태에서
옆에 이 라이브러리 버튼 있죠. 이거 한번 눌러보시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뭐 드럼, 킥드럼 해가지고 종류별로 기본 그 PQ에 대한 값을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보컬인데 스피치다. 그 맨 밑에가 보컬 스피치거든요. 선택하신 다음에 리콜을 한번 딱 눌러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EQ가 딱 불러집니다. 물론 여기서 디테일한 건 좀 조정이 가능해야겠죠. 물론 그런데 정말 그 엔지니어가 없고 전문가가 없는 공간에서는 기본으로 이 정도만 세팅을 해도 웬만큼은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경우에 따라서 쓰시면 되고, 반대로 이 라이브러리에서 있는 것들 말고 내가 이거를 확인하는 것들을 대해서 그런 경우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여기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사용하신 분들이 만약에 EQ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는데 EQ는 예를 들면 중요한 목사님 마이크나 아니면 사회자 마이크 중요한 마이크다. 그러면 EQ를 보호하고 좀 저장해놓고 싶다. 그러면은 똑같이 이 값 상태에서 라이브러리 버튼을 누르시고요.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유저라고 있을 거예요. 유저. 딱 유저를 눌러보시면 지금은 아마 다 비어 있을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뭐 지금 스토뉴 여기 있거든요. 스토뉴를 한번 눌러보시면 뭐 이름 치는 창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떤 대상의 명칭으로 이름을 정할 거냐, 예를 들면 뭐 목사님 해가지고 뭐 패스터로 해서 정할 거냐, 아니면 마이크 모델명, 뭐 이 마이크는 SM58이다. SM SM58에 대한 그러면은 딱 이렇게 프레셋이 저장이 돼요. 그러면은 이 EQ 값은 누가 혹시라도 막 만져도 다시 라이브를 눌러가지고 유저에 가보면 이 오파를 리콜해서 불러올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저장해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뭐 교회 환경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인스톨레이션 공간 같은 경우는 막 세팅을 해놓고, 특히 교회는 사용자가 되게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사용자가 한 명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 사람 두 사람 만지기 시작을 하면 이게 다 틀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저장해놓고 쓰시는 거를 굉장히 활용도 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 보시면 컴프가 있습니다. 컴프가 있는데 요 컴프 같은 경우도 기본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똑같이 이 라이브러리 한번 눌러보시면 팩토리에 한번 가보시면요, 이렇게 종류가 되게 많은데 얘를 아무거나 한번 선택하셔가지고 리콜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종류를 한번 리콜 한번 해보시면 아마 안 될 겁니다. 저는 업데이트하라고 나왔는데. 네, 안 되죠. 뭐냐면 아마 SQ7 한 대는 아마 거기 아마 될 거고요. 그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차이는 뭐냐면 안 되는 거는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입사다 보니까 본사에서 무료 코드를 2개를 줬어요. 2개밖에 안 주더라고요. 데모는 6개인데 2개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2개를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콘솔과 SQ7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제품만 해가지고 코드를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뒤에 여기다가 노란같이 붙여놨는데 그 2개만 되고 나머지는 딱 리콜을 불러오면 업데이트를 하고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본사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회원가입을 하고 그 비용을 지불을 하면 애들이 업데이트 코드를 줘요. 네, 그렇게 해서 아마 구비를 하는 건데, 막 정말 그거 프로페셔널하게 사용하는 건가 아니면 굳이 이거까지 사용 안 하셔도 기본으로만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업데이트는 뭐 비용이 좀 비싼가요? 많이 비싸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뭐 30만 원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뭐 몇십만 원에서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금액이 좀 다르긴 한데. 한 아웃풋 하나당 그런 건가요? 그게 패키지가 달라요. 패키지가 다 달라가지고 금액이 달라요.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인풋 채널에 대한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스윙 옆에 보면은 라우팅 있잖아요. 라우팅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 이 화면이
이 화면이 나오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나오는 분도 계실 거예요. 터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화면으로 이렇게 한 번 더 터치 한번 해보시면 이 화면 바뀌는데 이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다이렉트 아웃이 DIR 아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이렉트 아웃이에요. 다이렉트 아웃인데 저희가 보통 이제는 레코딩을 하거나 나중에 뭐 에미를 사용하실 경우에 다이렉트 아웃을 쓰시는데 다이렉트 아웃을 사용을 할 때 어떻게 내보낼 건지를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이렉트 아웃 소스를 어떤 포지션에서 내보낼 거냐. 첫 번째 보시면 뭐 포스트 프레임프가 어디서 내보낼 거냐는 그 위치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면은 뭐 팔로우 페이더, 팔로우 뮤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팔로우 뮤트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현장에서 라이브 환경이든 아니면은 뭐 인스톨레이션에서 어떤 공연을 하든 그 멀티트랙 레코딩을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어차피 콘솔에 마이크 채널이 뮤트가 되어 있으면 그 레코딩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팔로우 뮤트에 올이 들어와 있는 거에 일반적이에요. 보통 대부분. 근데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는 내가 그 라이브 환경에서 뮤트는 걸려있지만 레코딩은 다 되게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 팔로우 뮤트를 오프를 해놓으면 다이렉트 아웃이 뮤트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팔로우 뮤트를 올이 되어 있으면 다이렉트 아웃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아날로그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아날로그 다이렉트 아웃 진짜 다이렉트 아웃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근데 디지털 콘솔들의 다이렉트 아웃은 EQ라든가 이런 것도 다 먹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팔로우 뮤트 같은 경우도 필요에 따라서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에 DCA와 뮤트 그룹이 있어요. 아마 뮤트 그룹은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어차피 채널 몇 개를 묶어서 그 묶은 그룹을 한 번에 뮤트를 하는 기능 이런 거기 때문에 뮤트 그룹 많이 보셨을 거고 DCA가 조금 이제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옛날에 뭐 VCA 어떤 뭐 콘솔은 CG 뭐 어떤 콘솔은 DCA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뮤트 그룹과 DCA의 차이는 뮤트 그룹은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채널들을 그룹핑해서 묶어서 버튼 하나를 누르면 한 번에 뮤트를 시키는 거고요. DCA는 뭐냐면 DCA는 내가 원하는 채널들을 묶어서 한 번에 레벨 조절까지 가능할 수 있는 레벨 조절도 되고 뮤트도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DCA가 뮤트로 또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DCA의 단점은 그거죠. 예를 들면은 저희가 드럼이 보통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적인 드럼이 웨더 채널 많이 쓰잖아요. 웨더 채널 쓸 때 페이더를 하나씩 조절하기도 하지만 이 드럼 전체에 대한 레벨을 올리려고 하면 보통 막 손으로 다 잡아가지고 한 번 쫙 올리거든요, 페이더를. 그렇게 하지 않고 DCA 1번이 여기 DCA 여기다가 드럼 채널들을 밑에 뷰를 한번 딱 눌러보시면요, 딱 있는데 이 DCA 1번에다가 드럼 채널 8개 이런 식으로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런 식으로 DCA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DCA 1번 페이드를 움직일 때마다 이 8개의 채널이 한 번에 레벨을 왔다 갔다 해요. 물론 이 제품은 페이더는 같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무빙 페이더 되지 않아요. 무빙 페이더가 되는 제품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한 무빙 페이더가 되는 제품들의 대부분은 페이더의 분량이 높기 때문에 그 기능조차도 끄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냥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보면 되고 세팅은 여기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예요. 지금 저는 1번 선택되어 있는데요. 1번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서 보면은 내가 이 1번 채널을 몇 번 DC에다가 어사인 해줄 거냐, 그리고 몇 번 뮤트 그룹에다가 어사인 해줄 거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그 해당 DCA나 뮤트 그룹에 나는 한 번에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뮤트 그룹 1번에다가 한 번에 뭔가 채널들을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이 뷰를 한번 눌러보시면요, 여기에서 이 뮤트 그룹 1번에다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찍어서 바로바로 라우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DCA와 뮤트 그룹은 이 뒤에 가서 그 소프트 큐에서 라우팅에 사용하는 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밑에 단 보시면 얘는 아웃풋을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쭉 도는데
억스라든가 뭐 그룹, 뭐 FX 이런 식으로 어떻게 나가보는지 한 번에 이렇게 보여지고 위에 이제 억스단에 보면은 프리리스 건지 페이더 프리포스트 건지 프리스 건지 포스트 건지 선택할 수가 있고요. 온오프는 라우팅 하겠다 안 하겠다 레벨은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룹도 마찬가지고요. 그룹은 보시면 알겠지만 레벨이 없죠. 왜냐면 어차피 그룹과 메인은 같은 레벨로 움직이기 때문에 없고 프리포스트는 당연히 이제 그룹이기 때문에 없고요. 억스만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그룹과 억스 뭐 라우팅이라든가 레벨 조절 그리고 그 프리포스트 관련된 것들은 뒤에서 페이더 단에 있는 버튼들로 손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제가 그 뒤에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지금 요 버튼들의 메뉴를 이렇게 쭉 보시면 색깔이 두 개만 녹색이잖아요. 두 개만 녹색이고 나머지는 다 회색이거든요. 지금 요거에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알리안스가 제품을 개발을 할 때 나름대로의 다 이런 버튼들은 다 생각을 해서 개발했더라고요. 그래서 저 녹색의 차이는 뭐냐면 이 녹색 프로세싱이 됐든 라우팅이 됐든 이 두 가지의 선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채널의 셀 버튼이 바뀌면 그 해당 채널에 대한 값을 보여줍니다. 그럼 좀 눌러보시면 계속 바뀔 거예요. 그런데 녹색 이 라우팅과 프로세싱 말고 미터나 다른 메뉴에 가 있을 경우에 셀을 바꿔도 이거는 메뉴가 바뀌진 않아요. 네, 전체 메뉴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만 좀 유념해 두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메뉴 미터로 가겠습니다. 미터는 사실 SQ에서 쓰시는 분들, SQ 쓰시는 분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미터 쪽이거든요. 왜냐면은 미터를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작아요. 물론 여기에 이제 메인 RR이라든가 솔로를 찍으면 PFL에 대한 시그널은 다 뜨기는 하는데 각 채널에 대한 미터가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뭘로 표시되냐면 여기에 지금 밑에 아마 조그만한 LED 버튼이 LED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조그만한 LED가 두 개가 있는데 위에 거는 피크가 뜰 때만 빨간색으로 불이 들어와. 위에 거는요. 그리고 두 번째 밑에 거만 레벨에 따라서 색깔이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옛날 아날로그처럼 막 미터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색깔로만 표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편해하세요. 근데 정작 알리안스 본사에서는 이거를 또 특허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나름대로의 뭐 큰 기술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에서 왜냐면 이게 좀 마인드의 차이인 것 같아요. 피크가 치면 방이 위험한 거고 레벨 같은 경우도 숫자가 있고 다 개인 값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녹색 불과 주황색 불 이 정도의 값을 조절해서 운영자가 충분히 가능하다,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다, 요거 정도만 얘기하더라고요, 알리안스에서는. 그래도 전체에 대한 미터링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보시면 전체에 대한 미터가 볼 수 있습니다. 인풋 채널, 그리고 여기는 FX, 그 다음에 여기는 믹스, 아웃풋, RTA가 있고요. 요 RTA는 들어오는 입력 시그널에 대한 PFL 버튼을 누르면 요 RTA의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좀 원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채널의 요 EQ 있죠. 여기 뒤에 백그라운드로 RTA를 보기를 원하세요. 그것도 실제로 물론 되는 콘솔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예전부터 계속 본사 쪽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본사에서는 이렇게 일단 본사 입장은 좀 검토해보겠다. 근데 이게 언제 구해될지 아니면 얘네들이 뭐 해줄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RTA 활용이 이렇게 막 되게 수월하고 막 이렇게 유연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밑에 뭐 채널 미터스라고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LED가 깜빡거리는 게 레벨에 따라서 색깔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 레벨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네.
몇 dB 이상 되면은 색깔이 어떻게 바뀌고 돼서 디폴트 값이 있고요. 여기서 그냥 사용하는 사람이 나는 이 색깔이 너무 빨리 바뀌는 것 같다 그러면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바로 옆에 또 FX를 가보면요. FX는 SQ는 총 8개의 FX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버튼의 라우팅에서 샌드 리턴을 받을 수 있는 건 4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4개는 아까 보여드린 인서트에서 사용하는가, 그룹에서 통째로만 사용하는가 이런 식으로 내부 패치에 사용하는 거고 실제는 4개 정도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개인데 여기 보시면은 화면에 쭉 있잖아요. 이쪽에요. 그래서 그냥 이게 위에부터 차례대로 번호를 생각하시면 돼요. 1, 2, 3, 4, 5, 6, 7, 8 그래서 보통은 1, 2, 3, 4 4개만 사용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고 내가 이 지금 1번이잖아요. 1번에 있는 fx를 나는 뭘 선택할 거냐 옆에 라이브러리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또 쫙 나오죠. 그러면 나는 리버브 계열의 뭐 이렇게 해서 쭉 내려보시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 리버브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게 홀 480, 홀 480을 사용하겠다. 리콜을 누르시면 이렇게 리버브가 홀 480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1번 FX는 홀 480이 된 거예요. 요거를 이제 라우팅하는 거는 뒤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까지만 여기까지만 딱 하셨으면 그 다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신메모리 한번 볼게요. 신메모리가 다른 나라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신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근데 원래 이제 신메모리가 생긴 이유, 생긴 거는 뭐 뮤지컬이나 아니면 어떠한 식순에 의해서 큐가 정해져 있는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상당히 많은 교회, 방송국, 공연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신메모리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면 그냥 저장 매체로 사용을 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교회라고 치면요. 이 신메모리에다 뭘 해놓냐면은 1부 예배, 2부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예배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해놔요. 그래놓고 콘솔을 키면 저 씬을 불러와요. 네. 얼핏 들으면 당연히 맞는 얘기이긴 하죠. 근데 이제는